네, 이번 순서는 글로벌 이슈에 따른 시장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박문환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난주부터 미국과 한국의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1베이스 포인트나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네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는 3년물이 기준물인데요. 이 3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8베이스 포인트나 급등을 했죠. 갑자기 미국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이유는요. 지난 주말에 미국의 상원에서 감세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들 하시죠? 작년 11월 8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1조 달러 규모의 재정 투자설 그리고 감세안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면서 금리가 급등했었던 것 말입니다. 이후로 표류하던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시중금리가 다시 상승을 개시한 것이죠. 그럼 우리네 국채금리는 왜 덩달아 급등하는 걸까요? 그것도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말이죠.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되면 자금 이탈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제법 많습니다.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보다 빠른 11월 달에는 적어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죠. 그런 생각들에 의해서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말이죠. 미국은 뭐 우리나라보다 일단 전쟁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한데 금리를 우리보다도 더 높게 쳐준다면 당연히 채권 투자자들이 우리네 채권을 버리고 미국 채권으로 갈아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들이 나간다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뭐 그냥 복잡한 금융공학적 상식을 동원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고작 25베이스 포인트 차이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더 큰 차이는 환율의 방향성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훨씬 더 크게 변하기 때문에 금리가 다소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달러 가치가 중기적으로 하락한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외국인들은 그깟 연간 25%의 금리 차이는 무시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시장에서 돈들이 나가고 들어오고를 결정하는 것은 금리보다는 환율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주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ECB의 금리 정책은 매우 중요하겠죠. 드라기에 비해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달러와 유로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워낙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ECB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좀 더 구체화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었고 그로 인해서 유로화는 한동안 강세를 보여왔었죠.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90%를 넘어서면서 유로화는 다시 약세를 보이게 됐는데요. 인덱스 기준으로 91순까지 하락했던 달러화가 오늘 새벽 기준으로 93.9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의 변곡점 주변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 드라기의 발언이 환율의 방향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대략 두어 가지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월간 자산 매입 규모를 기존의 800억 유로에서 600억 유로 수준까지 감소시킨 적이 있었죠. 첫 번째 안은 이번 회의에서 추가로 한 400억 유로 수준까지 축소하고 자산 매입 기간을 6개월 정도 더 연장하는 안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산 매입 규모를 좀 더 큰 폭으로 그러니까 대략 한 2, 300억 유로 아래로 축소하되 대신 자산 매입 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하는 안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장시간에 걸쳐서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면서 ECB가 매입할 수 있는 유로존 국채가 씨가 말라버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엑셀레터를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경우는 없죠. 금리 인상의 개시는 결국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어쨌든 간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매입 기간을 늘린다면 결국 금리 인상의 시기 역시 뒤로 이연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죠. 향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통화가 유로화인지 달러화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뉴스가 뭘까요? 당연히 유로화의 강세인데요. 드라기가 금리 인상의 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그만큼 유로화의 강세의 시기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벼운 자본 이탈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 금리보다는 환율의 방향성이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금리 역전 같은 것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매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로화의 장기적 강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주 26일 날에 발표될 드라기의 정책 전망은 남아있는 2017년 이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발표 직후에 여러분들은 뭘 보시면 될까요? 유로화의 방향성을 보시면 됩니다. 이후로 유로화가 강하게 상승한다면 주가도 계속 상승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유로화가 빠른 속도로 약세로 전환된다면 요건 중기적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시장에 주는 영향 역시 크지 않을 겁니다. 네, 이번 주 26일에 예정되어 있는 ECB 통화정책회의의 드라기 총재의 이 발언 관전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 오늘 감사합니다.